10월 17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고시 목매는 청년, 이스라엘에서는 상상을 못한다. 이스라엘에서는 고교 졸업생의 60% 정도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대신 창업에 나선다는 기사입니다. 30만 명이 매년 취업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4대강 건설사 15곳 공공공사를 못 맡는다. 4대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최대 15개월간 공공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현대제철 하이스코 합병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철강회사인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한다는 기사입니다. 현대하이스코의 주력 부문인 자동차 강판 부분을 분리시켜 이를 현대제철에 합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양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합병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동양 5개사 법정관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워크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개에 대해서 기업 해상 절차, 즉 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입니다. 자, 4대강과 담합 행위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출주로 공공 수주를 못하게 됐다는 기사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건설업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공사 입찰 제재 조치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건설 경기가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수십조 원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48개 산하 이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4대강 담합이 있고요. 하나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수주 과정 역시 담합한 이 두 가지 건으로 국내 건설사 48개가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무더기 징계는 앞으로 이 공공공사 수주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 23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고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들만이 이 제재 조치에서 이 기간에 약 매출 감소액이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많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닌 현대 앵커 등은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은 공공공사 입찰 제한 대항 건설사들입니다. 4대강 공사 담합 관련해 15개 산다요. 특히 15개월 동안 입찰 제재 이게 제재를 받은 회사들은 현대건설은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들 국내 굴지 대형 건설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 제재 중에 4개월짜리도 이제 현대산업개발 경량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LH 주택 토지공사 여기도 이제 한국 아파트 이제 공사 담합 관련해서 35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2개월 제재를 받은 것은 지능기업이나 경량기업, 효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3개월 제재를 받은 것이 가장 많은데 한일건설, 동양건설산업, 쌍용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공공수주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데 10대 건설사의 입찰 제한으로 인한 예상 손실 매출액을 보면은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 대림산업 옆에 있는 숫자는 이 시공 순입니다. 각각 한 2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입찰 제한 4개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 하나건설도 한 3천억, 한 2천억 정도의 손실이 돼서 총 합치면은 2조 원 정도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교통딱지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살펴봤더니 자, 교통딱지로 인한 과태료가 2년 새 3.5배나 급증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 과태료를 물려서 세수 부족을 채우려는 고유축적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국감 자료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난 5월에 기획재정부 경찰청이 긴급회의를 열었더니 안건은 과태료 벌금 증세를 높이자 이런 얘기였다는 것이고요. 명분은 이 법질서 확립이었지만 속내는 과태료 부족을 통해서 부족한 정부 재원을 좀 충당하자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확대 등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세수 확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과태료 수입이 매력적인 돈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과태료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윤중호 의원 국감 자료에 나온 건데요. 올 3분기까지도 1조 6천억, 지난해 징수액을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수 부족을 서민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리하게 과태료를 물리다 보니까 징수액보다도 실제로 불리는 그 징수보다 실제로 걷어들이는 그 징수율이 상당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급증하는 과태료 징수 결정액 보면은요. 2010년, 2011년, 2012년 올해는 물 한 2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만만한 서민들 딱지를 띄워서 세수 부족을 채우는 거 아니냐 하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34일간 쇼핑한 외국인 지갑에 얼마나 더 있을까? 어제 외국인들 역시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또 순매수했습니다. 34일, 1988년 34일 최장 기록과 이제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오늘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은 최장수 순매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갑에 얼마나 돈이 있을까? 이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을수록 좋겠죠. 기사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1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면서 3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기존 최장 기간이었던 1998년 연속 순매수 기록과 같아졌다. 자, 증권에서는 이 기간에 10조 원 가까이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들은 과거와 달리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한국 증시를 등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외국인들 34일간 11조 8천억 주식을 샀습니다. 1998년에는 한머니 유입이 많았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IMF 자금을 받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고 글로벌 금융시장, 금융위기가 어순해지면서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단기 차익을 노린 한머니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좀 성격이 다르다. 자, 코스피 지수 2000이 넘어서면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은 장기 이런 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표를 보실까요? 표를 보시면은 자, 역대 외국인 최장 순매수 기록입니다. 98년 1월에서 3월까지가 34일, 그러니까 어제까지가 34일. 날수는 같습니다만은 이 산 금액을 보면은 이건 11조 8천억이고 당시 88년 당시에는 3조 2,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건 2009년에 7월 15일에도 8월인데 이때도 산 금액은 7조, 지금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어느 때보다도 이 바이코리아 펀더멘탈이 강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견제에서 한국 주식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감기 걸리신 분들은 참 많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 과태료 공화국이 되어간다는데 운전하실 때도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